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들 이번 2026학년도, 2025년이죠. 2026학년도 생계부 대체서식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다음 주까지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학교도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인터넷 원서 마감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생계부 대체원식을 만들 때 제가 지난 한 20년에 걸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생계부 대체원식을 만들 때 생계부의 근간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숙지하고 만들어야 될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제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개발과 내용 개발, 다시 말하면 서울권 상위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등해서 성균관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등등해서 그 서울권 상위대학의 좋은 학과들, 의대라든가 아니면 경영이라든가 또 카이스트의 공대 쪽이라든가 의공 쪽이라든가 이렇게 갈 때 어떻게 그러면 입학사정관의 관점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관점과 포인트에 맞게 어떻게 그러면 소재를 개발하고 전공 적합성, 전공 역량을 내가 개발해가는 과정과 성장 과정을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관점에 맞춰서 내가 소재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죠. 그래서 자사고를 들어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화되어 있는 자사고를 들어가면 프로젝트를 심화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수시 전형으로 온 거예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생계부라는 게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그 서류에 맞게 과정을 우리 학생들이 3년, 2년 반에 걸친 과정을 입학사원관들이 대학의 관점에서 보겠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대학의 관점이 중요하죠. 대학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학은 교수라는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수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은 권현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생계부 대체형식을 만들 때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 관점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집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좀 공유하죠. 자, 지금 2027학년도 내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그러다 보면 2030년이 이제 됩니다. 와우, 정말 이 입학사정관제가 20년 전에 입학사정관제라고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와서 거의 25년, 30년까지 지금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 제가 저번에 한번 강연회를 할 때 입학수련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정으로 변하는 과정이 3단계에 걸쳐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강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계부와 또 생계부 대체어식을 만들 때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야 되냐가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30년에 걸쳐서 한국의 입시를 자리유지하고 있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어떤 포인트는 우선 수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고나 또 상대적으로 수능 공부가 적은 검정고시 학생들, 또 국제학교 학생들이 수능을 단 0%, 1%도 안 들어가고 서류와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의대와 그다음에 우리가 공대와 경영학과 등등등의 서울권 상위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향 포인트는 뚜렷합니다.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의 사고력과 학생부 종합전형, 다시 말하면 수능을 보지 않고 건너뛰고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와 면접으로만 오는 학생들의 사고력은 대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울대학교 생계부 대체허식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서울대학교 생계부 대체허식을 갖고 제가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짚고 그래도 만들어 하셔야 하는 그 세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도 역시 서울대학교 생계부 대체허식을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활동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와 내용과 연구 개발에 그 어떤 횟수가 생계부 대체허식에서 10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서울권 대학교가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울권 대학교 마찬가지예요. 서류 활동명이 있습니다. 활동 그리고 서류라고 되어 있죠. 잘 보셔야 돼요. 활동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기간과 발행 기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 25년 가까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활동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건 100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100자, 또 어떤 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50자, 또 어떤 대학교는 100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활동당 활동 내용을 압축해서 100자로 쓰고 그 어떻게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유에서 잘 들으세요. 내가 이 활동을 어떤 이유에서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혹은 다른 학교에 경영학과에 가는데 경영에서 세부 전공들이 있죠. 어떤 이유에서 그 전공을 하고 싶고 그래서 내 어떤 성장 과정을 입학사관들과 교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 서류 내용을 했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한 기간에 대해서 내가 발행 기간에 증빙을 받았고 일반적인 일반 고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무슨 고등학교, 무슨 자사고 이렇게 되겠죠. 국제학교에서도 인가받은 학교는 무슨 국제학교, 무슨 학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떤 내용을 했고 팩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 팩트가 빠지면 대학 교수들과 입학사관들이 이 학생이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짧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서류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의대에 무슨 전공으로 들어가기 위한 나는, 그걸 하고 싶은 나는, 그래서 뭐를 해서 뭐를 깨달았는가, 어떤 걸 깨달았는가, 배웠는가, 서울대학 혹은 다른 대학의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경영 중에서도 다양한 경영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문화 마케팅이나 조직 경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의 어떤 걸 하고 싶은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서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가 압축한 내용의 내용 활동 100자 마치 영화에서 줄거리를 쓰듯이 그렇게 100자를 써야 됩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장당 3장, 그래서 30페이지를 우리가 제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당, 한 활동당 3장은 증빙서류 한 장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활동에 대한 본인의 내용들이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러면 이 소재, 활동을 우리가 전공에 대한 적합성과 대학에서 보는 그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의 관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교수들은 뭘 많이 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뚝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래 30년 가까이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 30년 했더니 박사학위를 받아요. 물론 요즘은 젊은 교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최소한 20년, 30년 가까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전공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박사라고 하는 분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고등학교 선생들과 대학 선생들의 다른 점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물론 한 분야에서 오래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정도는 알고 대학에 들어가야 전공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어떤 그런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 교과서에 맞춘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 중에서도 그 세분한 분야 중에서도 한 분야를 깊게, 넓게 팠다기보다는 좁고 깊게 판 사람들이 박사죠. 그 박사들이 대학교에 우글우글하게 모이는 집단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러면 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제 식으로 설명드리기 쉽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형식을 준비할 때 어떤 관점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적인 관점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 이렇게 이제 제가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작가? 난 의대에 가까운데 무슨 작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작가라고 하는 포인트 안에는 첫 번째, 잘 들으셔야,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제 프로그램 중에 가장 다른 곳과 가장 다른 저만이 갖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가르쳐서 그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까지의 그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시작점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면 질문만 던지면 되냐? 아니죠. 세상이 궁금한 아이여야 돼. 의사가 되던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던
뭐 어떤 다른 어떤 문화예술인이 되던 가장 중요한 거는 공대생이 되던 건축가가 되던 세상을 향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궁금해야 돼요. 그 세상이 궁금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영역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거창한 질문이 아닌데도 궁금증을 갖고 탐구력을 갖고 이건 왜 이럴까라는 문제야 돼요. 이게 수능하는 아이들과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아이들의 사고 패턴이 다른 겁니다. 수능이라는 건 길들여진 사고력에 맞춰서 기술을 익히는 거고, 대치동에서 가리키는 건 기술을 가리키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원론을 갖고 전체적인 틀의 균형을 맞춰서 내 분야에서 이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창의력을 가리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그럼 질문만 던지면 끝나냐? 작가들은, 글을 쓰는 소설가들과 영화 감독들과 작가들은 내가 소재를 개발해서 어떤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출판을 하거나 영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요. 그건 세상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탐구력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집필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만나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배우기도 하면서 연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어떤 분야의 어떤 캐릭터로 완벽하게 내 걸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봐요. 요리를 하는 어떤 연기 배역을 맡았다. 난 요리가 좋을 수도 있지만 요리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궁금증을 갖고 일반적인 요리사들이 하는, 셰프들이 하는 걸 본 다음에 그걸 내 거화 시키는 게 연기입니다. 그걸 연기 잘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갖고 마치 이 세상의 작가가 그 궁금증을 갖고 답을 찾아가는 그 답은 자신만의 답이에요.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작가가 쓰는 그 답이 대중들과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 트렌드에 맞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재미를 얻거나 대중들에게 자신만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뭔가를 줄 수 있는 흥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답을 찾는다면, 그런 답을 찾았다면 그것은 좋은 작품이라고, 우리 시대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책도 많이 팔리고, 영화도 많이 판권이 나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작가들처럼 세상이 궁금해야 돼. 내 전공에, 내가 건축 쪽으로 하고 싶은데 왜 이럴까?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이 분야에서는 왜 이럴까? 왜 아직도 우리는 예방의학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왜 치료의학만 집중했을까? 이미 선진국들은 예방의학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DNA에 대한 유전자 개발이 어느 정도 치료법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전체적인 틀을 보는 예방의학이 되지 않을까? 왜 이런 것들까? 왜 이럴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궁금증의 관점, 질문의 관점, 답을 찾는 관점. 여기서 답을 찾은 것들이 어떤 형태를 갖춰서 서류라고 하는 형태를 갖춰서 정확한 기간이 있는 그런 활동 기간의 형태를 거쳐서 프로젝트화돼서 그것들이 제출이 되는 겁니다. 증빙도 받는 거죠. 학교에서는 그것이 생계부로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탐구력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입학사관들도 대학에서 탐구력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이 학생이 왜 이 모먼트를 시작해서 어떤 걸 했고, 여기서 이 학생이 배운 것,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를 봐요. 자, 두 번째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경쟁 시대예요. 뭐 요즘뿐만이 아니고 저 때도 경쟁이었고요. 수능 점수 하나, 두 개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불행한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수능 점수 한두 개 갖고도 인생의 어떤 그 당락이 결정된. 근데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쟁에서 성공한 자들은 굉장히 본인만의 어떤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의 문제점들이 사회적인 문제점들 등등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회의 고질적인 병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성취한 사람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나눈다는 건 그 자체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치 그 기독교의 그 사랑의 정신처럼, 근데 이제 보면은 겉으로만 그냥 사랑,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가 말했던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의 원죄를 뭐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입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죄를, 사람의 어떤 죄를 예수가 가져갔듯이
이제 이건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관점이고, 그렇듯이 남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매너와 에티켓과 그런 세상에 대한 여러 질문과 궁금한 게 있는 아이들은 사람을,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음을 열고 그 사람도 우리가 왜 그런지 알아보고 싶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과 타인과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내 달란트와 내 재능이 있다.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이런 달란트가 있다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떤 비교고 대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 거를 이 사람한테 주고 또 여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배우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관점, 학생부 종합전형 생계부와 대체서식을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 관점을 들려야 될 것은 타인과 소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권현 선생님식으로 얘기하면 타인을 대의적인 관점에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경쟁만 하고 우리가 이제 아이비리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가 왔다고 말씀드려요. 물론 아이비리그는 생기부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에세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사유, 그 학생이 어떤 사고를 한 인터뷰라든가 그 학생이 했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봅니다. 많게는 50개, 50개도 넘게 한 대학이 포트폴리오를 내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입학사관관들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 대학에 와서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걸 더 해낼 수 있는 그 학생만의 그릇이 뭔가 잠재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두 번째 관점, 사랑의 관점은 다시 말하면 그 학생의 인성이고 그 학생의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막상 실제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프로젝트를 하거나 우리 학생들 면접을 지도하거나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너무나 경쟁이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진짜로 받아들여서 자기 거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꼭 갖춰야 돼요. 세 번째, 논리적인 사유력과 그 논리에 맞는 융합적인 사유력을 갖춰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을 보면 재심문 면접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상위권 대학의 그 재심은 특히 의대 MMI 면접을 보면 그래서 의대 MMI 면접이 우리나라는 의대만 쓰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 MMI 면접이 뭐 취업이라든가 어떤 그 뭐 공무원 어떤 걸 뽑는다든가 또 이걸 통해서 뭐 다른 대학 학과를 뽑는다든가 그게 사고력 면접으로 많이 응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MEY 면접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창의력과 사고력과 공감 능력 등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고 논술과 다른 점은 MMI 면접은 제시문이라고 하는 상황을 주고 그 안에 본인이 한 경험들을 녹여내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것을 끌어올려서 자기 것을 갖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 단계 더 나가서 융합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춰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짧은 기간 안에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기간을 갖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능력들을 개발해야 되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면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완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하는 관점이 뭐냐?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작가적인 세상을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관점. 질문을 통해서 자신만의 과정을 통한 답을 찾아가려고 했죠. 두 번째, 사람을 소통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대의적인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인성, 마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 세 번째, 논리적인 사고력과 그 논리성을 통해서 융합적인 사고력을 가질 수 있는 관점. 이 세 개가 완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원식을 통해서 어느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그 우수한 대학의 아이비리그도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공유를 중지하고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세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지면 수능하는 학생들하고 또 다른 의미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대학을 가서
착실하게 공부를 잘한 학생들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더 성장했을 때 일반적인 수능으로 갖춰진 기술만 익힌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질 것이다. 그 넓은 시각으로 전 세계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분야든, 그게 의사가 됐던 경영인이 됐던, 그게 문화예술이 됐던, 여러분들이 더 트렌드에 맞고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잘하기를 권현 선생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